2년 전 어느 토요일 오후 43살의 가장 강우는 거실 소파에서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 11살 딸 지윤이가 불안한 표정으로 아버지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빠, 엄마랑 할머니가 뭔가 이상해요. 강우는 신문을 내려놓고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소 밝던 아이의 얼굴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지윤이는 무언가 더 말하려다가 이내 입을 다물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 밤 강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결혼한 지 5개월 아내 미영과 어머니는 놀랄 만큼 사이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딸을 불안하게 만들었을까요? 며칠을 고민한 강우는 결심을 했습니다. 소형 녹음기 몇 개를 구입해 집안 곳곳에 설치한 것입니다. 매일 밤 가족들이 잠든 후 그는 녹음된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일주일째 되는 날 밤이었습니다. 강훈이 이어폰을 꽂고 재생 버튼을 누르는 순간 그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녹음기에서 흘러나온 대화는 그가 평생 믿어왔던 모든 것을 뒤흔들기에 충분했습니다. 강훈의 인생은 처음부터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서울 변두리에서 카센터를 운영하시던 아버지의 외아들로 태어난 그는 7살의 생모를 여의었습니다. 출산 후유증으로 건강을 회복하지 못한 어머니는 결국 세상을 떠났고 어린 강우는 시골에서 올라오신 할머니 손에 맡겨졌습니다. 매일 밤 엄마를 찾으며 울던 강훈을 위해 아버지는 그가 12살 되던 해에 재혼을 결심했습니다. 새어머니는 전남편과 사별한 여성이었고 자녀는 없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강훈에게 엄마라는 단어는 금세 익숙해졌습니다. 너무나 그리웠던 존재였기 때문이었을까요? 새어머니 역시 강훈을 친아들처럼 대했습니다. 학교 행사가 있을 때마다 빠지지 않고 참석했고 아플 때면 밤새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강훈이 잠시 방황하며 나쁜 친구들과 어울렸을 때는 난생 처음 회초리를 들기도 했습니다. 난 내 아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걸 절대 보고만 있을 수 없어. 그날 밤 강훈은 안방에서 혼자 흐느끼는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분이 진정으로 자신을 아들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시간이 흘러 대학에 합격했을 때, 취업했을 때, 그리고 결혼했을 때도 어머니는 항상 강훈의 가장 든든한 지원자였습니다.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어머니는 단 한 번도 강훈을 의붓아들로 대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녹음기에 담긴 충격적인 대화를 들은 강훈은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그토록 자신을 사랑해 주었던 어머니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다는 사실. 그것은 강훈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무거운 진실의 무게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였으니까요. 대학을 졸업하고 공기업에 취업한 강훈은 28살의 인생의 동반자를 만났습니다. 대학 친구가 주선한 소개팅에서 만난 태희는 햇살처럼 밝은 여성이었습니다. 중견기업에서 일하던 그녀는 활기차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가득했고 첫 만남부터 대화가 잘 통했습니다. 강훈은 태희와 함께 있을 때면 자신도 모르게 웃음이 났습니다. 그녀를 바라보면 마치 세상이 반짝반짝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에게는 과분한 여자라고 생각했지만 태희는 오히려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하다며 강훈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1년의 연애 끝에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강훈의 부모님은 며느리를 무척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특히 어머니는 태희를 100년 손님 대하듯 귀하게 대했습니다. 친정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겠다며 자주 놀러 오라고 했고 태희가 오는 날이면 온갖 음식을 준비하셨습니다. 교회 전도사로 일하시던 장모님과 정육점을 운영하시던 장인어른 역시 강훈을 친아들처럼 대해주었습니다. 태희는 외동딸이었기에 강훈은 그들에게 아들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양가 모두가 축복하는 결혼이었습니다. 결혼 2년 차 두 사람에게 소중한 생명이 찾아왔습니다. 딸 지윤이의 탄생은 양가 모두에게 큰 기쁨이었습니다. 첫 손주를 아는 강훈의 부모님은 눈물까지 글썽였고 처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는 손녀를 안고 하루 종일 놓지 않으셨고 할머니 닮아서 예쁘다며 연신볼에 뽀뽀를 해댔습니다. 강훈은 아내와 딸을 바라보며 완벽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퇴근길에 딸을 위한 장난감을 사들고 집에 들어가는 발걸음이 가벼웠고 주말이면 세 식구가 공원으로 나들이를 갔습니다. 이보다 더 행복할 수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지윤이가 돌을 맞기 한 달 전 태희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처음에는 육아 피로라고 생각했지만 병원에서 돌아온 진단은 청천벽력이었습니다. 급성 백혈병, 그것도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최선을 다하겠지만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강호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아기를 안고 자장가를 부르던 아내가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니요. 그날부터 태희의 고통스러운 투병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술과 항암 치료를 반복하며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양가 부모님은 새벽 기도를 다니며 며느리와 딸의 완쾌를 간절히 빌었고, 강호는 회사와 병원을 오가며 아내를 간호했습니다. 하지만 태희의 몸은 점점 쇠약해져 갔습니다. 한때 통통했던 볼은 움푹 패였고 윤기 나던 머리카락은 모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도 딸을 볼 때만큼은 환하게 웃으려 애썼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고통을 강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여보, 지훈이 잘 부탁해. 마지막 순간 태희는 강훈의 손을 꼭 잡고 간신히 말했습니다. 29살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훈이가 겨우 3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병실은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3살배기 지훈이는 엄마가 왜 일어나지 않는지 이해하지 못해 계속 흔들어댔습니다. 그 모습을 본 장모님이 손녀를 꼭 안고 오열했고 강훈의 어머니 역시 며느리의 차가운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더 잘해주지 못한 것이 한이 된다며 자책하셨습니다. 아내를 잃은 강훈은 한동안 넋을 놓고 지냈습니다. 회사도 제대로 나가지 못했고 딸을 돌보는 것조차 버거웠습니다. 매일 밤 아내가 누웠던 자리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고 아침이면 다시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나섰습니다. 강훈과 지훈이를 집으로 데려온 어머니는 7살에 엄마를 잃었던 강훈보다 더 어린 나이에 엄마를 잃은 손녀를 극진히 돌보았습니다. 아침마다 지훈이가 좋아하는 죽을 끓였고 잠들 때까지 자장가를 불러주었습니다. 다행히 지훈이는 너무 어려서 엄마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사랑 속에서 밝게 자라는 딸을 보며 강훈은 조금씩 일상을 회복해 갔습니다. 하지만 아내와 함께했던 짧지만 행복했던 시간들, 그리고 갑작스럽게 찾아온 이별의 아픔은 그의 가슴 한구석에 영원히 남을 상처였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강훈은 부모님 집에서 딸과 함께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손녀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새벽마다 지훈이가 좋아하는 반찬을 준비했고 유치원 등하원은 물론 학원까지 직접 데려다 주셨습니다. 강훈은 회사에 다시 출근하기 시작했지만 마음 한구석의 공허함은 쉽게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와 딸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지훈이는 할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밝게 자랐고 가끔 엄마를 찾기는 했지만 할머니가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주었습니다. 아내가 떠난 지 3년째 되던 해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장인어른이 강훈을 조용히 불러내신 것입니다. 처가 근처 찻집에서 마주 앉은 장인어른은 한참 동안 말을 꺼내지 못하다가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그분은 이제 그만 서로 연락을 끊자고 하셨습니다. 강훈이 계속 찾아오면 서로가 더 힘들어질 뿐이라고 죽은 딸을 계속 떠올리게 되어 고통스럽다고 하셨습니다. 강훈은 간절히 매달렸지만 장인어른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장인어른 곁에서 장모님도 펑펑 울며 강훈에게 작별 인사를 하셨습니다. 그날 이후 강훈은 더 이상 처가를 찾지 못했습니다. 몇 번 전화를 드렸지만 두 분은 끝내받지 않으셨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지훈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했고 강훈은 딸이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학교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친구들 대부분이 엄마와 함께 등교하는 모습을 본 지훈이가 자주 울며 물었습니다. 아빠, 왜 나만 엄마가 없어요? 그럴 때마다 강훈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늘나라에 계신다고 설명해도 아이는 쉽게 납득하지 못했습니다. 학교 행사가 있을 때면 더욱 그랬습니다. 어머니가 대신 참석하셨지만 지훈이는 다른 친구들의 젊은 엄마들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곤 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이 된 지훈이는 더욱 자주 엄마를 찾았습니다. 학교에서 가족 그리기 숙제를 받아온 날 지훈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엄마 자리를 비워두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강훈은 방으로 들어가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머니도 손녀의 모습을 안타깝게 지켜보셨습니다. 아무리 할머니가 사랑을 줘도 엄마라는 존재는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특히 지훈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친구들은 다 엄마랑 쇼핑도 가고 영화도 본대요라고 말할 때면 어머니의 표정도 어두워지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어머니가 강훈을 불렀습니다. 아버지도 옆에 앉아 계셨습니다. 두 분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진지했습니다.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재혼을 생각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강훈은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태희를 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강훈이 아니라 지윤이를 위해서라도 고려해보라고 하셨습니다. 어머니 자신도 어린 시절 엄마의 빈자리가 얼마나 컸는지 잘 안다면서 지윤이에게 엄마가 필요하다고 설득했습니다. 네가 아직 지윤이의 미를 잊지 못한 건 안다. 하지만 지윤이를 생각해봐. 그 아이한테는 엄마가 필요해. 아버지도 거들었습니다. 강훈이 계속 혼자 살 수는 없다고, 아직 젊은데 새 출발을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지윤이가 사춘기가 되면 더욱 엄마가 필요할 거라고 덧붙이셨습니다. 강훈은 며칠 동안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태희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이 컸지만 동시에 딸을 위해서라면 재혼을 고려해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초등학교 운동회 날 엄마가 없어서 시무룩해하던 지윤이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결국 강훈은 부모님께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마음이 완전히 정리된 것은 아니었지만 딸을 위해서라도 시도해보기로 한 것입니다. 어머니는 며칠 후 한 가지 제안을 하셨습니다. 지인의 딸이 있는데 나이는 좀 어리지만 참하고 좋은 사람이라며 한번 만나보라고 하셨습니다. 경상도 시골에 사는 분의 딸이라고 했습니다. 강훈이 주저하자 어머니는 부담 갖지 말고 가볍게 만나보기만 하라고 하셨습니다. 지윤이를 위해서라도 한번 시도해보라는 어머니의 간곡한 부탁에 강훈은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7년이라는 긴 공백 끝에 강훈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주선한 만남은 일주일 후 이루어졌습니다. 서울 시내의 한 호텔 카페에서 강훈은 미연을 처음 만났습니다. 37살의 미연은 단정한 차림의 조용한 인상이었습니다. 중소기업에서 격리로 일한다고 했습니다.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미연은 예의 바르고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신중하게 골라서 했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할 줄 알았습니다. 무엇보다 강훈의 상황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강훈은 처음부터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사별한 지 7년이 되었고 11살 딸이 있으며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부담스러워할 조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미연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오히려 강훈이 미안해하자 미연은 잔잔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것이 어디 강훈의 잘못이냐고, 무작정 불행을 주는 세상 탓이지 강훈의 잘못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신은 아직 그런 아픔을 겪지 않은 사람일 뿐이고 누가 먼저고 나중이냐의 차이일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 말에 강훈은 적잖이 놀랐습니다. 37이라는 나이에도 결혼하지 않은 이유가 궁금했지만 첫 만남에서 그것까지 묻기는 실례인 것 같아 참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 후로도 계속 만났습니다. 주말마다 조용한 찻집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고 가끔은 함께 식사도 했습니다. 미연은 강훈의 이야기를 들어주는데 인색하지 않았고 특히 지윤이 이야기를 할 때면 진심으로 관심을 보였습니다. 미연은 아직 만나보지도 못한 지윤이를 벌써 좋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학용품 가게를 지나갈 때면 지윤이에게 줄 선물을 사도 되냐고 조심스럽게 물었고 강훈이 괜찮다고 하자 예쁜 필통과 연필을 골랐습니다. 3개월쯤 지났을 때 강훈은 미연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부모님과 지윤이를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미연은 정성스럽게 준비한 선물을 들고 왔습니다. 어머니께는 건강식품을, 아버지께는 좋은 차를, 지윤이에게는 예쁜 옷을 준비했습니다. 어머니는 미연을 보자마자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조용하지만 예의 바른 모습,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느껴지는 진실함이 좋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도 과하지 않고 차분한 미연의 성품을 좋아하셨습니다. 지윤이는 처음에는 낯을 가렸지만 미연이 준비해온 선물을 받고는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미연은 지윤이에게 다가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었고 함께 그림을 그리자고 제안했습니다. 8개월의 교제 끝에 두 사람은 결혼을 결정했습니다. 강훈은 여전히 태희에 대한 미안함이 있었지만 미연과 함께라면 지윤이에게 좋은 엄마를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결혼식은 조촐하게 치러졌습니다. 양가 가족과 가까운 친지들만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장에서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신부 미연이 입장하면서부터 계속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보통 결혼식에서 신부가 우는 것이 이상한 일은 아니지만 그 정도가 심했습니다. 더 이상한 것은 강훈의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 역시 결혼식 내내 훌쩍거리며 우셨습니다. 마치 무언가 한이 맺힌 것처럼 혹은 오랜 소원이 이루어진 것처럼 감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강훈의 첫 결혼식 때도 어머니가 우시긴 했지만 이번처럼 심하지는 않았습니다. 반면 미연의 부모님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딸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장인어른은 강훈에게 딸을 잘 부탁한다고 하셨고 장모님은 행복하게 살라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경상도에서 올라왔다는 두 분은 사투리를 쓰지 않았고 도시 사람들 같은 세련된 모습이었습니다. 결혼 후 미연은 의외의 제안을 했습니다. 분가하지 말고 시부모님과 함께 살자는 것이었습니다. 강훈은 놀랐습니다. 요즘 시대에 시부모와 함께 사는 것을 원하는 며느리가 있을까 싶었습니다. 미연은 어릴 때부터 대가족이 북적이는 집에서 살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지훈이가 갑자기 할머니와 떨어지면 힘들어할 거라는 이유도 들었습니다. 시부모님도 반가워하셨고 그렇게 5식구의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미연은 지훈이에게 다가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학교 숙제를 도와주고 함께 쇼핑을 가고 맛있는 간식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지훈이도 점차 새엄마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 강훈은 몇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미연은 한 번도 친정에 가자고 하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주말에도 친정 방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강훈이 먼저 제안해도 부모님이 바쁘시다며 거절했습니다. 전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연이 친정 부모님과 통화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에 회사에서 가끔 통화한다고는 했지만 집에서는 한 번도 통화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5개월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이런 작은 의구심들이 쌓여갔습니다. 하지만 미연이 가족들에게 잘하고 특히 지훈이를 진심으로 아끼는 모습을 보며 강훈은 그런 의구심을 억눌렀습니다. 누구나 사정이 있을 거라고 언젠가는 말해주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의구심들은 곧 거대한 폭풍의 전조였습니다. 결혼 5개월째 되던 토요일 오후 지훈이의 한마디가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강훈이 거실에서 신문을 읽고 있을 때 지훈이가 불안한 표정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날 집에는 강훈과 지훈이만 있었습니다. 미연과 어머니는 영화를 보러 나갔고 아버지는 토요일임에도 카센터에 일이 있다며 나가셨습니다. 고부가 함께 영화를 보러 간다는 것이 강훈은 흐뭇했습니다. 역시 어머니가 며느리를 잘 챙기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지훈이가 털어놓은 이야기는 강훈을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할머니와 새엄마가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없을 때 서로를 다르게 부른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새엄마가 할머니를 엄마라고 부르고 할머니는 새엄마를 미연아라고 부른다는 말에 강훈은 의아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지훈이가 본 장면이었습니다. 새엄마가 할머니 품에 안겨 울고 있었고 할머니는 미안하다며 함께 울었다는 것입니다. 지훈이는 그 모습이 무서워서 방에서 나가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강훈은 딸을 안심시키며 방으로 돌려보냈지만 마음은 이미 불안으로 가득 찼습니다. 처음에는 딸이 잘못 본 것이거나 오해한 것이라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쌓여온 작은 의구심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미연이 한 번도 친정에 가지 않는 것, 처부모님과 통화하는 모습을 보지 못한 것, 결혼식에서의 이상한 눈물들. 이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며칠 동안 강훈은 고민했습니다. 아내와 어머니에게 직접 물어볼까도 생각했지만 만약 오해라면 가족 간의 신뢰를 깨뜨리는 일이 될 것 같았습니다. 결국 그는 확인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강훈은 퇴근길에 전자제품 매장에 들러 소형 녹음기 몇 개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가족들이 모두 잠든 후 거실과 안방, 부엌에 조심스럽게 설치했습니다. 녹음기는 화분 뒤나 책장 사이 등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숨겼습니다. 다음 날부터 강훈의 일과가 바뀌었습니다. 매일 새벽 가족들이 일어나기 전에 녹음기를 회수해 내용을 확인하고 다시 제자리에 돌려놓았습니다. 처음 며칠은 특별한 것이 없었습니다. 평범한 일상 대화만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닷새째 되는 날 강훈은 이상한 대화를 발견했습니다. 아버지가 출근하고 자신도 회사에 가고 지훈이는 학교에 간 평일 오전의 녹음이었습니다. 미연과 어머니 단둘이 있을 때의 대화였습니다. 어머니가 미연을 미연아라고 부르고 미연은 어머니를 엄마라고 부르는 것이 분명히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마치 오랜 세월을 함께한 모녀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30년은 넘게 알고 지낸 사이 같았습니다. 강훈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쩌면 특별한 사정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스스로를 달래며 계속 녹음을 확인했습니다. 엿새째 되는 날 밤 강훈은 결정적인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역시 두 사람만 있을 때의 대화였습니다. 미연의 떨리는 목소리가 먼저 들렸습니다. 미연은 이렇게 모두를 속이는 것이 괴롭다고 했습니다. 강훈이 친정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가슴이 조마조마하다고 언제 들킬지 몰라 무섭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년 전 어머니를 찾아온 것이 잘한 일인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니의 대답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미연을 내 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30년 전 어쩔 수 없이 헤어진 일을 후회한다고 미연을 버린 것이 아니라 쫓겨났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강호는 이어폰을 빼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어머니의 친딸이라니. 그렇다면 자신은 어머니의 의부사들과 친딸을 결혼시킨 것입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30년 넘게 자신을 친아들처럼 키워준 어머니가 사랑하는 아내가 함께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강호는 녹음 파일을 다시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더 들어야 했습니다. 강호는 계속해서 녹음을 확인했습니다. 강호는 이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이 충격적인 진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당장 두 사람을 추궁해야 할까요? 아니면 더 생각해봐야 할까요? 일주일 뒤 토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강호는 한숨도 자지 못한 채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딸 지윤이는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잠이 덜 깬 듯 눈을 비비며 나왔고 어머니와 미연은 불안한 표정으로 거실에 앉았습니다. 강호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녹음이 끝났을 때 거실은 깊은 바다속처럼 고요했습니다. 어머니와 미연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아버지는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설명해 주세요. 강훈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30년간 믿어왔던 모든 것이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무거운 침묵을 깬 것은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눈을 질끈 감았다가 뜨더니 떨리는 손으로 입가를 쓸어내렸습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조금씩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고백에 따르면 첫 번째 결혼 생활은 상상을 초월하는 지옥이었습니다. 25살에 전라도의 부유한 집안으로 시집간 어머니는 고아나 다름없는 처지였기에 처음부터 멸시의 대상이었습니다. 시부모는 며느리가 아닌 하녀처럼 대했고 남편마저도 아내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사소한 일에도 뜨거운 국그릇을 얼굴에 던졌고 시아버지는 발길질로 잠을 깨웠습니다. 남편의 폭력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그런 지옥 같은 나날 속에서도 어머니가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 딸 미연이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연이가 4살이 되던 해 어머니는 그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남편에게 새 여자가 생겼고 재혼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였습니다. 시부모는 어머니를 내쫓으면서 무서운 협박을 했습니다. 다시는 딸을 찾아오지 말라고, 만약 나타나면 딸에게도 해를 가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4살 딸을 두고 떠나야 했던 어머니의 심정은 죽음보다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딸의 안전을 위해서는 떠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나마 부유한 집안이니 딸이 굶지는 않을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전라도를 떠났습니다. 서울로 올라온 어머니는 공장에서 일하며 겨우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다가 강훈의 아버지를 만났고 처음으로 인간다운 대접을 받으며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딸의 존재는 끝까지 숨겼습니다. 이 행복이 깨질까 두려웠고 새 가족에게 상처를 줄까 걱정됐습니다. 어머니는 강훈을 친아들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그것은 순수한 모정이기도 했지만 멀리 두고 온 딸에 대한 죄책감의 보상심리이기도 했습니다. 강훈이 잘 자랄수록 행복해할수록 어머니는 미연이를 더욱 그리워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강훈이 첫 번째 결혼을 했을 때 며느리를 보며 어머니는 미연이를 떠올렸습니다. 딸도 저렇게 좋은 남자를 만났을까?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2년 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37살이 된 미연이 어머니를 찾아온 것입니다. 미연이 겪은 30년은 어머니의 걱정보다 훨씬 비참했습니다. 어머니가 떠난 후 들어온 새어머니와 이복 동생들 때문에 미연은 그 집에서 투명인간 취급을 받았습니다. 다락방에서 지내며 제대로 된 밥도 먹지 못했고 학교도 겨우 졸업했습니다. 시부모와 아버지는 끊임없이 미연을 세뇌시켰습니다. 내 엄마는 너를 버리고 도망간 나쁜 여자라고, 그런 피를 물려받은 너도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미연은 그 말을 믿으며 자랐고 엄마를 원망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간절히 그리워했습니다. 20살에 그 집을 나온 미연은 혼자 살며 일했습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가족의 따뜻함이 무엇인지 모른 채 살았습니다. 그래서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3년 전 아버지와 시부모가 차례로 세상을 떠난 후 미연은 비로소 어머니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동사무소를 전전하고 기록을 뒤지고 수소문한 끝에 서울에 있는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정말로 자신을 버린 것인지 아니면 사정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다가갔을 때 30년 만에 재회한 모녀는 서로를 알아보고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동안의 진실을 모두 털어놓았고 미연은 비로소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두 사람은 가족들 몰래 만났습니다. 어머니는 딸을 곁에 두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고 미연 역시 30년 만에 찾은 엄마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어머니가 제안을 했습니다. 강훈과 만나보라고. 처음에 미연은 거부했습니다. 이건 너무 끔찍한 일이라고, 모두를 속이는 것이라고. 하지만 어머니의 간절함에 결국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우리만 말하지 않으면 문제없을 거라고. 서로를 위로하며 이 위험한 계획에 동의했습니다. 가짜 부모를 고용하고 거짓 신분을 만들고 모든 것을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강훈과의 만남은 계획된 것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생긴 감정은 진짜였습니다. 강훈의 따뜻함과 지윤이의 순수함에 미연은 진심으로 끌렸고 그래서 더욱 괴로웠습니다. 어머니가 고백을 마치자 미연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여인은 무릎을 꿇은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30년의 한과 죄책감 그리고 지난 5개월간의 거짓말이 모두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강훈은 두 여인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30년 전 강제로 헤어진 모녀, 그리고 그 아픔을 숨기고 자신을 속인 두 사람.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연민이 복잡하게 얽혔습니다. 그때 딸 지윤이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강훈은 벌떡 일어났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지윤이가 거실에서 무릎 꿇고 우는 할머니와 엄마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빠, 무슨 일이에요? 강훈은 딸을 안고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강훈은 지윤이를 방에 재운 후 다시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담배를 피우러 베란다로 나가셨고 어머니와 미연은 여전히 거실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여인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손을 맞잡은 채 떨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한참 만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집을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남해로 내려가 며칠 동안 생각을 정리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강훈도 무언가 말하고 싶었지만 아버지의 굳은 표정을 보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떠난 후 집안은 무덤처럼 조용해졌습니다. 어머니와 미연은 안방에 들어가 나오지 않았고 강훈은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지윤이만이 아무것도 모른 채 평소처럼 학교에 가고 학원에 다녔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어머니와 미연은 지윤이 앞에서만 평소처럼 행동했을 뿐 강훈과는 눈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식사 시간도 따로 가졌고 마주칠 일이 생기면 서둘러 자리를 피했습니다. 일주일째 되는 날 아버지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강훈은 떨리는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지만 어느 정도 마음을 정리한 듯 했습니다. 아버지는 며칠 동안 깊이 고민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당장 그 두 사람을 집에서 내보내려고 했지만 생각할수록 그럴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어머니가 강훈을 위해 헌신했던 것은 진심이었고 그것만은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가 강훈을 친자식 이상으로 사랑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했습니다. 비록 친딸에 대한 죄책감이 섞여 있었다 해도 강훈에 대한 사랑이 거짓은 아니었다고. 그리고 미연 역시 가족에 대한 애정에 굶주렸던 불쌍한 아이라는 것을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강훈에게 물었습니다. 정말로 이 가족을 깨뜨릴 것인지 아니면 용서하고 다시 시작할 것인지. 물론 강요하지는 않겠다고 모든 결정은 강훈에게 달려있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강훈은 밤새 고민했습니다. 배신감과 분노가 가시지 않았지만 동시에 30년간 자신을 키워준 어머니의 사랑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중학생 때 방황하던 자신을 눈물로 타이르던 어머니, 대학 합격 소식에 자신보다 더 기뻐하던 어머니, 첫 아내를 잃고 무너진 자신을 일으켜 세운 어머니. 그리고 미연에 대해서도 생각했습니다. 5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미연이 보여준 모습은 진심이었습니다. 지윤이를 대하는 태도, 가족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 그 모든 것이 연기였다고는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훈은 어머니와 미연을 불렀습니다. 두 사람은 불안한 표정으로 거실에 앉았습니다. 강훈은 한참을 말없이 그들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용서하겠다고 하지만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지윤이를 위해서라도 이 가족을 지키고 싶다고 하지만 당장은 예전처럼 지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어머니와 미연은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용서해준다는 말에 안도하면서도 자신들이 저지른 일에 대한 죄책감에 계속 울었습니다. 강호는 그런 두 사람을 보며 마음이 복잡했지만 이미 결정을 내린 이상 흔들리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강훈이 퇴근해서 집에 돌아왔을 때 어머니와 미연이 사라진 것입니다. 안방 침대 위에는 편지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어머니의 떨리는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욕심으로 가정을 망친 것 같아 미안하다고, 더 이상 강훈과 아버지 앞에 얼굴을 들 수 없어 떠난다고. 강훈을 30년간 진심으로 사랑했고 앞으로도 멀리서나마 그의 행복을 빌겠다고. 그리고 지윤이를 잘 부탁한다고. 강훈은 당황했습니다. 용서한다고 했는데 왜 떠난 것일까? 아버지와 함께 두 사람을 찾아 나섰습니다. 회사에도 연락했지만 미연은 이미 사표를 낸 상태였습니다.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미친 듯이 찾아다녔습니다. 강훈은 회사에 휴가를 냈고 아버지는 카센터 문을 닫았습니다. 지윤이는 친구 집에 맡겼습니다. 서울과 경기도 일대를 뒤졌지만 두 사람의 행방을 알 수 없었습니다. 열흘째 되는 날 강훈은 마지막으로 어머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정말로 보고 싶다고, 제발 돌아와 달라고, 지윤이도 엄마와 할머니를 찾는다고. 그리고 진심으로 용서했으니 제발 가족 곁으로 돌아와 달라고. 그날 밤 드디어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강원도 바닷가 마을에 있다고 했습니다. 강훈은 그 길로 차를 몰고 강원도로 향했습니다. 약속 장소에서 만난 어머니와 미연은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열흘 동안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것 같았습니다. 강훈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두 사람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양팔로 두 사람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세 사람은 약속이라도 한 듯 함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강원도 바닷가의 차가운 바람 속에서 그들은 한참을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강훈은 두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숨기지 말고 함께 살자고, 비록 시작은 거짓이었지만 앞으로는 진짜 가족이 되자고. 어머니와 미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아버지가 현관문을 열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어머니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미연의 어깨를 토닥이며 이제 다시는 떠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지금 강훈의 가족은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평화롭게 지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카센터를 정리하고 은퇴하셨고 어머니와 함께 여행을 다니며 노후를 즐기고 계십니다. 미연은 새 직장을 구해 다시 일을 시작했고 초등학교 6학년이 된 지윤이의 교육에 열심입니다. 미연은 더 이상 어머니를 엄마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대신 모든 며느리들이 그러하듯 어머님이라고 부릅니다. 지윤이가 혼란스러워할까봐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지윤이는 새엄마와 할머니의 유별난 사이를 그저 특별히 좋은 고부관계로만 알고 있습니다. 가끔 5 식구가 함께 여행을 갑니다. 그럴 때면 강훈은 생각합니다. 비록 비밀을 품고 있지만 이것도 하나의 가족의 형태라고. 완벽하지는 않지만 서로를 아끼고 사랑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강훈은 이 비밀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딸 지윤이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이것은 그들 가족만의 비밀이고 그들이 선택한 길입니다. 때로는 진실보다 사랑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는 것을 강훈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창밖으로 봄비가 내립니다. 거실에서는 지윤이의 웃음소리가 들리고 주방에서는 어머니와 미연이 함께 저녁을 준비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강훈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선택한 행복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이 정말 궁금해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따뜻한 인생 스토리였습니다.